네, 좀 쉬셨나요? 자, 요거 다음 주까지 미리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요 지역세 간호학 역사 조금만 할 겁니다. 그리고 대신 이거는 이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기출문제 분석 다 했으니까 보셔야 됩니다. 꼭. 자, 일단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로놓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별로 나간 게 없어서 가로놓기 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자, 몇 쪽이냐면 127쪽이요. 자, 127쪽에 파이널 테스트. 자, 보건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이거 어느 단계 같아요? 어느 단계예요? 예? 예? 정책의제 형성 과정.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맨 처음에 개별적인 사건이 무슨 문제가 돼요? 사회 문제가 되고, 그게 공중의제가 되고, 마지막이 정부 의제가 되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사회적인 이슈화 어디에 들어갈까요? 사회적인 이슈화. 사회 문제에서 공중 의제로 갈 때 사회적인 이슈화가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나라 보건정책의 변천 중에 사회의 중요한 질병을 관리하고 국가 경제 개발에 도움이 되는 그게 문제가 아니네. 인구 및 가족 계획 분야의 정책 개발에 치중했던 시기. 예, 61년부터 75년까지인가? 그럴 겁니다. 75년까지. 2단계였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건 뭐였었어요? 건강보험 만들고,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의 대중화 현상이 일어난 것. 이거는 3단계, 5년부터 90년 정도까지였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자, 세 번째입니다. 생의학적 모델에서 숙주 병원체 환경, 세계가 평을 이룰 때 건강이 유지된다. 뭘까요? 생태학적 모형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의 행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대요. 네, 사회생태학적 모형입니다. 육체나 기계를 부품처럼 생각하고 의사는 기술자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네, 생의학적. 자, 네 번째입니다. 환경, 생활습관, 인체, 생리, 보건의료 시스템, 네, 총체적 모델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WHO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 자,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예, 그렇게 한 게 98년이라는 거지. 지금은 영적인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여러 학자 제가 안 했기 때문에 다 하진 않을 거고요. 이 중에서 뭐를 할까 할 게 없나? 세 번째 이거 눈에 보이시지 않나요? 건강은 환경, 그 다음에 생활 습관, 인간 생물학, 보건의료 체계 4가지 영역에서 성립된다. 누구세요? 라논드. 그쵸? 그 다음에는 볼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어서.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고, 뒤에 것도 할 거 없고, 기출문제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117쪽에 있어요. 117쪽에. 워낙 들어간 내용이 없어서 117쪽에 1번입니다. 자, 캐나다의 보건성 장관이었던 라논드 보고서에 의하면 건강이 결정을 미친 주요 요인을 제시했다. 가장 옳지 않은 거 누구세요? 네, 3번 교육 정도는 전혀 얘기 안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거. 나머지는 좀 더 해야 되고요. 자, 26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레닝거의 선라이즈 모형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자, 여기 가운데 있고, 요 바깥에 둘러싸이는 거 있을 겁니다. 이 바깥에 둘러싸이는 거 모두 7개거든요. 요 7개에 의해서 7개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건강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죠. 7개가 뭐냐면 기술적, 종교, 혈연, 문화적 가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사람이 영향을 받는데 그 사람을 간호하는데 자, 그 밑에 여기 밑에 있는 거 글자를 보시면 돼. 여기 보시면 민속적 돌봄이 있어. 민속적 돌봄. 그래서 이런 거에 영향을 다 받기 때문에 민속적 돌봄.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걸 뭐라고 하죠? 옛날 그걸 무슨 치료라고 하지? 갑자기 단어를 잊어버렸다. 민간요법이라고 보시면 돼. 민간요법. 그런데 그 옆에 게 이제 전문적인 간호예요. 그러니까 민간요법은 무시한 전문적인 간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민속적 돌봄을 하는 것도 별로 좋진 않아. 그리고 너무 전문적인 걸로 가도 별로 좋진 않아. 그럼 요 두 개를 아우르는 요 가운데 있는 거. 요게 중요하다는 거죠. 요게 이제
횡문화적 돌봄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횡문화적 돌봄 이론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걸 횡문화적 돌봄 이론이야. 그 나라의 문화를 신경 쓰고 간호를 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횡문화적 돌봄 이론이 있는데 이 횡문화적 돌봄 안에는 그 밑에 또 뭐가 있을 겁니다. 문화 돌봄의 보정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 돌봄의 조정이 있을 겁니다. 조정. 그리고 재패턴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횡문화적으로 간호를 하려면 요 단계를 거치라는 거죠.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일단 내가 이제 한국 사람이야. 근데 아랍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간호를 주장하면 안 돼. 전문적인 간호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나라의 문화를 찾아내서 아까 그랬잖아. 그 나라의 문화를 찾아내서 그 나라 문화에 맞게끔 간호를 해줘야 돼. 이게 보존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일단 보존해줘라. 그럼 그 사람이 저 사람 한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문화를 알아? 되게 신기해 라고 어때요? 뭐가 생겨? 라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조정, 살짝 바꾸는 거죠. 이거 너네 나라 문화긴 하지만 이건 좀 아니야 라고 조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재패턴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바꿔버리는 거죠. 재패턴화 시켜서 그래서 횡문화적 이론을 해야 된다. 횡문화적 간호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레닝거예요. 그래서 레닝거가 아주 옛날에 이 이론을 제시했는데 요즘 뜨기 시작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레닝거의 선라이즈 모형 또는 횡문화적 돌봄 이론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 문화적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적 역량을 키워서 이 나라 문화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조정해서 내 나름대로 재패턴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 역량이 있는 간호를 제공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줄이나 쳐볼게요. 동그라미 2번은 그렇고 동그라미 3번 들어갈게요. 자, 간호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다양하고 고유한 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는 일이다. 자, 간호사는 대상자의 문화와 그들의 요구,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결국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요새는 간호학과 학생들, 간호대 학생